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아이패드 7세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애플의 9월 이벤트에서 여러 제품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아이패드 7세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팀쿡이 나와서 아이패드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패드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밑밥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라인업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약간 의아한 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바로 아이패드를 소개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패드 OS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벤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불러내서 아이패드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는데요. 새로운 아이패드는 10.2인치 아이패드로 7세대가 출시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더 커진 디스플레이의 같은 가격이라면 아무래도 훨씬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언급하면서 노트북을 하나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으면 사실 그 이전 아이패드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 아이패드보다 무엇이 더 성장했습니다. 그 이전 아이패드보다 이것이 더 발전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뜬금없이 랩탑을 꺼내서 랩탑보다 2배나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A10 칩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 6세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약간 사기. 그리고 나서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몇 가지 언급을 한 뒤에 바로 무엇으로 넘어가면요,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패드 7세대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아이패드 OS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의 제품들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이패드 7세대가 엄청난 성능의 제품인 줄 착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키노트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패드의 가격이 그대로인 $329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패드 세 종류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왼쪽에는 아이패드 6세대,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이패드 7세대,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아이패드 프로 10.5인치, 다시 말해서 2세대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애플이 왜 A10 퓨전 칩을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같은 경우에는 칩셋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A10X 퓨전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이패드 7세대를 A10X나 A11 칩셋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인데요.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0.5인치 모델은 꾸준히 팔리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에어나 미니를 논할 필요도 없이 아이패드 프로 2세대 팀키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10 퓨전 4세대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판매 전략 때문에 7세대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능이 될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요. 게다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 7세대는 449,00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미국에서는 $329에 출시가 되었지만 현재 환율이 적용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 가격이었던 43만원보다 약 2만원가량이 비싸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이패드 6세대와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0.5인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2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9.7인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10.2인치부터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학습용으로 구입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이 커지면 훨씬 더 쾌적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애플의 전략이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견제한 인치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와 같은 페이지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키노트 제품이 있고요. 엑셀과 같은 넘버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의 입장에서는 구테어 10인치 이하의 태블릿을 출시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게 소프트웨어 우선권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차단하여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리하여서 더 애플의 고객들을 애플에 묶어두려는 전략이 반영된 인치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7세대 제품이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제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애플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이즈업을 해주면서 동일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생색을 낼 수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MS 오피스를 견제하고, 게다가 여전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10.5인치형 스마트 키보드를 판매할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패드 7세대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철저히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품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6세대나 7세대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대체로 학습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가 아닌 아이패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실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렴하지도 않은 스마트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6세대 없이 7세대가 출시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버젓이 본인들이 6세대라는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이미 내놓은 상황에서 자기 제품을 팀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줄이고 화면 사이즈 줄이고 성능 줄이고 그리고 액세서리를 팔아먹기 위해서 10.2인치지만 10.5인치 제품과 똑같은 사이즈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로 아이패드 7세대는 아쉬움만 남는 제품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아이패드 6세대 일찍 사신 분들 해기득. 지금까지 아이패드 7세대가 왜 이렇게 아쉽게 출시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타 영상들을 위해서 준비해둔 무선 충전 패드가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은 9월 23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